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하게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유럽도 분위기 안 좋죠. 어제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잘 버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건 뭔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죠, 그죠?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얼마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일단 가볍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야, 오늘 보면 얼마 안 빠지지 않았냐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어제도 좀 비실비실했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비실비실했다. 이거를 연속으로 비실비실하다는 거가 그게 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비실비실한 데는 어떤 이슈적인 이야기를 들자면은 제 생각에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은 인플레라는 재료 이게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단물 빠진 재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와 관련된 재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1년 가까이 빠졌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하락 추세인데 주식시장이 이 하락을 이끌었던 재료가 인플레 우려 이런 거죠.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가 막 치솟으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도 막 치솟는 과정에서 지금 1년 내내 증시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축 우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일단 주식시장에서 한번 해먹은 악재인 거고 또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긴축 속도가 약간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도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고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살짝 그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좀 늦춰지려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긴축 우려 완화라고 하는 건데 이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한 달 동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긴축 우려 완화라는 재료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재료라고 일단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어젯밤에 긴축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재료가 다시 하나 나오긴 나왔죠. 물가 지표가 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살짝 낮게 나오면서요. 근데 오늘 아시아장의 시장 반응 이 모양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재료의 측면에서는 써먹은 재료를 계속 써먹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시장을 좀 뒤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가든지 더 내려가든지 간에 이 긴축이란 재료만 갖고 이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다소 좀 이제 벅차지 않을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지난 한 달 동안 나스닥이 막 몇 프로 폭등하고 몇 프로 폭등하고 이랬잖아요. 이 그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그래서 긴축 우려 완화로 인한 이 호재로 써먹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이 계속 증시가 빠지는 것도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주식시장이 긴축이란 재료로 빠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이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것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떤 그 새로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로서 슬슬 새싹이 피어오르고 있긴 그 뭔가 슬슬 그 새싹이 피어오르고 있는 게 있긴 있죠. 그 아무래도 그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재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S 은행의 유동성 어쩌고 저쩌고 신뢰도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혹은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영국 파운드화가 어쩌고 저쩌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 침체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씨앗이 이제 좀 피어오르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씨앗이지 완전히 이런 인플레란 재료를 대체해서 새로운 재료로 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은 이게 일단 새싹 단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싹이 조금 더 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 지난 한 달간 좀 과하게 오른 증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르는 것도 다소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해서 눈에 띄는 악재 지금에서야 경기 침체 우려가 새싹을 틔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딱히 눈에 띄는 악재도 없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애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이야기 좀 먼저 좀 해봤고요. 하여튼 다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나 뭐 이런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게 조금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2거래일 연속 하락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제는 급등했었죠. 어제는 아무튼 음봉이라 그렇지. 어제는 급등했었고 오늘은 하락 마감한 거죠. 오늘은요. 그러니까 하루 하락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루 하락이라고 하기엔 이제 음봉 이제 2거래일 연속 음봉이다. 뭐 이런 거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물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조금 빠진 거는 이건 이제 상해 종합인데요. 참고로 오늘 이렇게 조금 빠진 걸 가지고 근데 이제 야 다시 이제 방향성이 전환된다 아직 뭐 이렇게 중국 증시에다 호들갑을 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눌립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요. 근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좀 어이없게 붕괴시키긴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였죠. 지난번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하단이 여기고 상단이 여기인데 오늘 좀 어이없게 박스권 하단이 한 번에 붕괴가 됐어요. 일단 심상치는 않죠. 이런 거는 뭐다 아래로 봐주면 됩니다. 이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앞으로는 어디 이 라인을 다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2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깬 곳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중국 증시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좀 세계 증시가 일관적인 뭐 그런 방향성을 확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후려 패면 되고 근거가 없으면 좀 기다려 주면 되고 그렇게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증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한데 아무런 뭐 근거도 없는데 중국 증시를 갑자기 아래쪽으로 후려다 팰 수는 없잖아요. 딱히 뭐 기술적인 어떤 그 뭔가 그 눈에 띄는 그런 그 단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데 그죠? 후려 팰 수 없죠.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으면 후려 패주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죠? 어젯밤에 일단 음봉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자, 어젯밤에 음봉 하나를 만들어냈으니까 오늘 밤에도 이제 여기 어제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또 레벨업 할 수 있을 거고 못 넘어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까지는 아닌데 일단 저항이 다시 한번 누적되면서 여기가 그죠? 여기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딘가가 붕괴가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거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넘어가서 레벨업이 되냐 안 되냐 여기 어딘가 이제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오늘 밤에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2거래일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서 음봉을 쭈루시 세워놓는 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음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 음봉 하나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비슷한 자리에서 또다시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을 이렇게 또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 자리 부근에 2거래일 동안 도전했는데 못 넘어간 꼴이 되죠. 그죠? 이런 거는 일단 저항이 누적돼서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 불길한 신호로 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상해종합 같은 거는 어제 음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번에 저 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신뢰도에 야 이거 다시 이렇게 다시 눌림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다시 테스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의 관점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음봉을 쭈르시 세워놓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냐 오늘 유럽 증시가 아니면 중국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 훅 시원하게 빠져버릴 거냐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밤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거고 오늘 밤에 바로 이렇게 훅 빠져버리면 좀 그죠? 뭐 다음번에도 다음번에 이런 위에 있는 자리에 대한 저항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하러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좀 골 때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다 유럽장이 그러면 오늘 밤 이런 모습 기대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오늘 밤에 이런 모습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래쪽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요게 좋겠죠. 그죠? 미국도 어젯밤에 작지만 음봉 이렇게 하나 보여줬잖아요. 이 음봉에 대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이 음봉을 또 만들어낸다면 비슷한 자리에서 또 만들어낸다면 이 자리에 무거운 저항이 다시 한번 확인된 꼴일 거니까 이제 얘도 이제 아래쪽으로 뭔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미국 증시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나 우리 한번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얼추 뭐 힌트 같은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밤에 이제 어설프게 갭 상승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음봉을 쭈르시 만들어내려면 갭 상승 출발하고 이렇게 밀리는 그림 이런 거 나오면 좀 치명적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너무 어이없이 갑자기 뭐 고용지표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개파락 출발하면 또 오를 수도 있겠구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이런 디테일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시다가 고용지표 나오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충분히 지켜보시고 새벽 5시 반쯤 일어나셔갖고 아이고 오늘도 잘못됐구나 오늘도 잘 됐구나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보고 나서 대응하면은 되겠죠. 그죠? 뭐 괜히 뭐 미국 장중에 막 봐가지고 그 하여튼 막 밤에 늦게 자고 그럴 필요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면 이제 밤에 조금 늦게 주무시고 좋은 가격으로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주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이 뭐 굳이 뭐 밤새고 뭘 할 만한 그런 자리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국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락했어요. 그죠? 삼성전자 급락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분위기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뭐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 긴축 우려 완화라는 재료를 똑같은 호재를 자꾸 써먹으니까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난번에 반등, 지난 한 달간의 반등도 좀 거세긴 거셌고요.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좀 피곤한 상태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자꾸 새로운 재료를 둬야 되는데 똑같은 재료로 자꾸 오르려고 하니까 뒤통수 맞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뭐 보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오늘 어딘가 붕괴시켰다. 그죠? 뭐 삼성전자 62,000원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 다시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더 시원하게 아래로 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6만 원 깨야 됩니다. 6만 원이란 자리가 6만 원이란 자리가 왜 나온 거냐면은 이제 6만 원이란 자리는 요거죠. 그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6만 원 어딘가에서 한 2주 가까이 못 넘었단 말이에요. 6만 원을.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제 6만 원 위에 있으니까 지지선이죠.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레벨 다운으로 와르르 쾅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일 수 있어요. 62,000원, 6만 원 이렇게 박스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62,000원 시원하게 붕괴시켰으니까 박스권 안에서 좀 답답하게 놀 수 있겠다. 일단 그래도 좀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62,000원 다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아래로 봐줄 수 있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니까요. 그죠?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니까 이런 자리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주면 되겠다. 62,000원 붕괴시켰으니까 아래로 보자. 다만 6만원이 지지선이니까 6만원 부근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9만원에 대한 저항을 보시다시피 한 2거래일, 3거래일째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조금 전에 막 그림판에 그림 그려 설명한 이게, 네, 지금 이 모습이 그거라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오늘 밤에 유럽 증시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이게 방향성이 아래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패턴이라고요. 이런 게 보시면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59만 원을 못 넘어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59만 원의 저항을 3거래일 동안 확인한 거고, 무거운 저항이 있구나. 그럼 이제 저항 못 넘어간다. 무려 3거래일 동안 이랬으니까 일단은 못 넘어가는구나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오늘 밤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마감만 보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일단 뭐 그럭저럭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하다. 참고로 이제 59만 원 붕괴되고 어딘가 또 붕괴되면은 목표치는 저 아래까지 좀 텀벙텀벙 많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뭐 51만 원 선의 지지선 하나 있고, 뭐 47만 원짜리 지지선 하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들입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뭐 방향이 뭐 완전히 뭐 시원하게 아래로 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지지선들이 많이 있죠, 그죠? 지금 당장은 뭐 물론 뭐 급락 폭락이라는 게 뭐 우리의 예상과 달리 언제든 깜짝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뭐 시장이 당장 뭐 대폭락을 하거나 막 급락을 하거나 솔직히 그럴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준비 안 돼 있어도 갈 수는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뭐 당장 아래쪽으로 막 대폭락을 하고 그 솔직히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막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막 아직까지 뭐 솔직히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아직까지 분위기 좋고 뭐 딱히 뭐 악재 이런 거 눈에 띄는 거 없으니까 뭐 그럭저럭 또 대충 옆으로 흘러가거나 뭐 또 짜불짜불 뭐 움직이더라도 짜불짜불 뭐 움직이지 않겠냐 일단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종목들 좀 봤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22 시작부터 시원하게 붕괴시키고 원웨이 하락했습니다. 마치 오늘 만기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는데 만기일은 아니었고 하여튼간 뭐 잘 빠졌어요. 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그렇지만 뭐다 아래쪽에 그 312라는 자리를 이제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쪽으로 완전 레벨업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가 빠졌다 해도 박스권. 아직까지는 박스권. 오늘 이제 321을 어쨌든 시원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고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정도로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대폭락을 기대하거나 아직 그런 때는 아니에요. 아직 아래쪽으로 갈 준비가 뭐 좀 아직 뭐 그런 거 좀 준비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고 하여튼 뭐 그런 이슈도 없고 뭐 그렇다고 좀 전에 이야기 해드렸죠. 하여튼 뭐 그래요. 이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다시 생겼다. 12월 1일 날 급등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속임수였네. 지금 와서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12월 1일 날 급등해갖고 뭐 하방 포지션 손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속임수인지 12월 1일 날 그 당시에 이게 속임수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오늘은 또 다시 붕괴돼갖고 속임수 이미 밝혀졌으니까 다시 아래로 뭐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아래쪽으로 볼 근거 다시 생겼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급락 위험 그런 거는 아직 잘 없다고요, 그죠? 뭐 풋옵션들이 풋옵션들이 좀 오늘 조금 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좀 애매해요. 아직까지 그 중요한 자리들이 자꾸 좀 높아져 가지고요. 어딘가 좀 중요한 자리들을 완전히 돌파한착하기 전까지는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좀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풋옵션이 물론 갑자기 막 V자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낮게 보고 일단은 일단 그죠? 아직까지 위쪽에 저항이 많잖아요. 풋옵션들이 어떤 가격대를 봐도 전반적으로 다 위쪽으로 일단 저항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뭐 당장 뭐 시장이 대폭락하고 뭐 그런 위험은 아직까지는 좀 덜하다.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풋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12월 1일 날 어제 급락했던 거는 속임수가 되긴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지금 확 살아나고 뭐 그런 그림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콜은 계속 죽을 겁니다. 이래저래 콜은 계속 죽을 거예요. 하여튼 뭐 아무리 이제 뭐 시장이 오른다 해도 콜옵션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하여튼 오늘 제 생각에 좀 의미가 있는 건 그 변동성 지수가 좀 살아났다.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풋옵션이고 콜옵션이고 이런 거는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변동성 지수가 아무튼 쌍바닥을 거의 찍은 게 아니냐, 거의 쌍바닥 완성하지 않았냐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5 정도 돌파한짝 하면은 저는 이제 쌍바닥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자리에 지금 턱걸이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쌍고점, 그걸 자꾸 쌍고점이라는 쌍바닥이죠, 그죠? 쌍바닥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보시면 그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보시면 명확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때가 언제예요? 한 9월 말부터 해서 쭉 죽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반등과 함께 변동성 지수가 쭉 죽어 내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최근에 이 전저점 자리, 이런 중요한 지지선 자리 부근에 오니까 조금씩 예전과 다른 모습들 보이고 있죠. 예전과 다른 모습들 보이고 있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 지수가 요즘에 아무튼 계속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이 이렇게 거대한 박스권에서 이렇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시 살아난다면은 이번 겨울은 또 굉장히 추울 수 있겠죠, 그죠?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잘 보자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변동성 지수는 저렇게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한국만 살아날 수는 없겠죠. 미국도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뭐 뚜렷한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뭐 답답하다.
그렇지만 뭐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 한국은 약하니까 약한 놈은 후려 패자. 일단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하죠. 아직까지 유럽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뭐 오늘 밤에 물론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강하니까 강한 놈들은 강하다고 내버려 두시고 일단 한국은 약하니까 약한 놈은 가서 한 대 때려주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오늘 다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 다시 붕괴시키니까 뭐 일단은 뭐예요? 다시 뭐 반드시 매도 전략 다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하나 둘 셋 단기적으로 삼산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도 좀 약간 의심되는 좀 약간 깨름직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야, 이게 증시가 이런 꼬라지인데 환율이 좀 요즘 원화가 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 환율과 증시의 괴리가 다시 한번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긴 해요. 하여튼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여튼 그 코스피가 됐든 환율이 됐든 뭔가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간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원하는 강세 추세 그냥 아래쪽으로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거라 갖고 추세 전환 가능성 또 그리고 여기 이 뭐죠? 보조 보조지표 같은 거 보시면은 다이버전스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얘도 추세 전환 가능성 이런 게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뚜렷한 그런 매수 세력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죠? 아직까지 이게 야 이제 원화 강세 다 끝나고 다시 원화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화는 지금은 일단 계속 아래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봐주고 코스피는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뭐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눈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단 딱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쯤에서 달러하고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달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달러 인덱스에 베팅하신 분들도 뭐 하여튼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나 결과적으로 21년 5월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오버슈팅을 봐야 끝날 거다라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어디선가 한번 추세 전환이 되면은 엄청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이 정고점을 넘어갈 것 같은 오버슈팅이 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저의 논리에 따라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 달러가 초강세를 한번 봐야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저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드리는 이야기긴 한데 이것도 주식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하자고요. 지금 제가 주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중에. 다음번에 얘가 언젠가 방향 틀 거라고요. 그죠? 방향 틀었을 때 잘 보자. 방향 틀었을 때 얘가 어딘가에서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탁 방향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쯤에서 우리 이제 주식 하방 베팅 그만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죠. 원달러 환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상승 추세 중에 내려오고 있죠. 환율이 내려오고 있는데 뭐 달러 인덱스가 됐든 원달러 환율이 됐든 아무튼 지금 일단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다음번에 하여튼 어디선가 이제 그만 내려오고 한번 꿈틀할 겁니다. 한번 꿈틀할 때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자고요. 어디까지 올라오나 봐서 다음번에 어딘가를 못 넘어간다. 그럼 이제 추세 전환 될 수 있으니 여기쯤에서 이제 달러 팔고 이제 뭐 달러 강세 베팅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세 한 방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악 하는 그 오버슈팅을 한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뭐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하여튼 다음번에 어디선가 방향 전환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달러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일단 팔게 아니고 일단 저 같으면 일단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가고 있고요. 일단 뭐 어디선가 일단은 뭐 방향 틀긴 틀 겁니다. 방향 틀고 올라오겠죠.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고민하자고요. 달러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추세 전환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증시도 다시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여튼 해볼 때가 맞긴 맞다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달러 강세나 이 주식시장 하락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봐요.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 간다라고 치면 지금 한 대구나 뭐 청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지가 부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투매의 자리를 부산이라고 한다면은 대구나 청도, 밀양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지 않나. 지금 남은 건 이제 요만큼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좀 시세가 좀 많이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지막 남은 이 구간이 가장 어떤 수익률이 좋고 재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뭐 하여튼 저의 의견, 뭐 망상 이런 게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적당히 걸러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재료만 한번 제공을 해 드려 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 드려 봤고, 그 오늘 밤에 있는 고용지표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 솔직히 고용지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고용지표 때문에 앞으로 긴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긴축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지표를 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이란 재료, 인플레란 재료는 어느 정도 좀 단물이 빠진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여기서 뭐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다시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 확 나왔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뭐 급등을 하거나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제 PMI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 제조업 지표 물 말아 먹었는데 제조업 지표 물 말아 먹은 와중에 오늘 고용 지표가 논판 페이롤스하고 원인플로이먼 레이트인데 실업률하고 그 논판 페이롤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실업률만 급등하고 논판 페이롤스 저 밑에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건 경기 침체 우려로 갑자기 좀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은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은 평상시면은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호재였잖아요. 근데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 악재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이란 재료는 단물이 다 빠졌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인플레가 끝났다, 긴축이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재료가 나와도 단물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반응을 잘 안 해줄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용지표 오늘 안 좋게 나오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씨앗이 그런 그 씨앗이 이제 그 싹이 살살 좀 틀 수가 있겠죠. 예, 싹이 좀 자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은 뭐 시장 반응은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뭐 별 임팩트 없이 그냥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용지표 안 좋으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밤에 그걸 잘 지켜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 뭐 아까 전에 유럽 증시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 보면 될 거고요. 변동성 지수들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오늘 밤에 변동성 지수가 미국 빅스죠. 미국 빅스. 그 빅스 지수가 지금 전저점 부근 자리에 와 있는데 걔네가 이제 지지력을 보여줄 거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빅스의 지지력이 안 보여요. 오늘 밤에 지지력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그런 부분 잘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